나이가 들수록 삶을 정리하는 지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저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남은 가족의 삶까지도 바꿉니다. 특히 내가 떠난 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가 필요하지요. 하지만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을 꺼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괜히 자식들 걱정시킬까 망설여지고 마음을 먹어도 막상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하지요. 그렇다고 그냥 두면 정작 남겨진 가족이 감당해야 할 몫은 훨씬 커집니다. 유산을 두고 형제끼리 다투거나 장례비와 병원비를 정리하느라 마음고생하는 일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삶의 마지막 준비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생각보다 단순하고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식에게 짐 되지 않기 위한 인생 정리의 3가지 준비, 유언장, 상속, 그리고 노후 생활비까지 어떻게 정리해야 남은 이에게 평화를 남길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를 정성껏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족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떠난 이후에도 가족이 평화롭게 지내길 바라는 그 마음을 담는 하나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언장을 작성하는데도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고 오히려 가족 간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구두로 전한 말은 나중에 증거가 되기 어렵고 유언장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한다고요. 유언장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자필증서, 녹음, 녹화, 공정증서 방식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중 가장 안전하고 흔히 권장되는 건 바로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이란 공증인을 통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문서 형태의 유언장으로 나중에 누가 봐도 이견이 없도록 내용이 명확하게 남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성자는 반드시 본인의 의사로 직접 내용을 말해야 하며 공증인은 그 진정성을 확인한 뒤 정식으로 문서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첫째, 유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히 첫째에게는 집을, 둘째에게는 예금을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주소, 계좌번호, 액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혼란이 생기지 않습니다. 둘째, 사후 처리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장례 방식이나 유해 처리 방식, 기부나 장기, 기증 여부 등 남겨진 가족이 존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는 것이지요. 셋째,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짧게라도 설명을 덧붙이면 자녀들이 받아들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령 첫째는 내가 오랫동안 돌봐준 만큼 이 집을 맡기고 싶었다는 식의 감정적 맥락이 담기면 단순한 분배 이상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유언장을 썼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미리 알려두는 일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문서를 남겨도 그 존재를 모르고 지나치면 효력을 잃게 되니까요. 가까운 자녀에게 내가 이런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고 이 서류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는 정도는 담담하게라도 전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을 공증으로 남기려면
법무사나 공증 사무소를 찾아야 하며 대략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후 상속 분쟁이나 법적 다툼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갈등을 막는다고 생각하면 결코 비싼 선택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 78세 어르신은 자필 유언장을 써두긴 했지만 아무도 모르게 서랍에만 넣어뒀다가 돌아가신 뒤 가족들이 그걸 찾아내느라 애를 먹고 심지어 유언 효력에 대해 법적 다툼까지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미리 공정증서 유언을 남기고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준 어르신의 경우 장례도 조용히 잘 치러졌고 유산 분배도 분쟁 없이 끝났습니다. 만약 유언장 없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에 따라 법정 상속 순서대로 유산이 분배되지만 그 과정에서 형제 자매 간 의견 차이가 생기고 부당하다고 느낀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많습니다. 특히 장남이니까 집은 당연히 내가 물려받는다는 식의 막연한 기대는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상속인은 모두 동일한 비율로 권리를 갖고 있고 유언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주장도 분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부모의 간병을 도맡아온 자녀가 상속을 더 받아야 한다는 정서적 논리가 통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요. 이런 갈등을 예방하려면 유언장의 간병에 대한 감사의 표현, 평소 도움에 대한 배려 등 작은 문장 하나라도 담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글 한 줄이 마음을 다치게도 감싸주게도 하니까요. 정리하자면 유언장은 돈을 나누는 문서가 아니라 가족의 관계를 지키는 도구입니다. 사랑의 마무리는 준비로 완성되며 그 준비가 평화를 남기는 법이지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그 유산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정리하는 상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장이 마음을 담은 편지라면 상속은 그 마음을 실질적으로 나누는 절차입니다. 상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유언장을 남겨도 가족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 민법 제천조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며 형제자매나 조부모는 순위가 밀려납니다. 만약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상속 지분은 똑같이 나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큰아들이 부모님을 모셨으니 더 받아야 한다. 딸은 시집 갔으니 제외해야 한다는 식의 인식이 여전히 많지요. 이런 생각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또 하나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이 사전 증여입니다. 생전에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나눠준 경우 그 금액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그 가치는 상속 재산 총액에 합산되고 다른 자녀들의 몫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이처럼 상속은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정확한 계산과 법적 해석이 필요한 복잡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상속 설계를 권합니다. 즉, 지금 가진 재산의 구조를 미리 파악하고 자녀 간 형평을 고려한 분배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보다 기록입니다. 나는 첫째에게는 땅을 주고 둘째에게는 건물을 줄 생각이었다는 말은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형제 간 분쟁에서 가장 큰 원인은 정확하지 않은 기억과 다른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한 어르신은 생전에 자녀들과 합의해 재산을 322 비율로 나누기로 구두로 말했지만 막상 돌아가신 뒤에는 자녀 간 기억이 엇갈려 몇 년간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관계마저 멀어졌습니다.
반면 또 다른 어르신은 세 자녀가 모인 자리에서 공증인을 불러 유산 분배 기준과 사전 증여 내용까지 명확히 설명하며 녹음과 서면으로 동시에 남겼습니다. 그 덕분에 유산 분배가 원만하게 이뤄졌고 형제 간 관계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 분쟁을 피하려면 반드시 정리해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전체 재산 목록입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채무까지 빠짐없이 기록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이 복잡한 경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등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사전 증여 내역입니다. 자녀에게 준 아파트, 차량, 현금 등의 내역은 날짜와 금액, 이유까지 명확히 정리해둬야 다른 자녀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속세 예상액입니다. 상속받는 금액이 크면 세금이 붙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받고 얼마를 납부하게 되는지 미리 계산해두면 자녀들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넷째,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성입니다. 상속에서 배제된 자녀가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 내용이 공정했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족회의를 열어보는 것도 추천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모여 상속 방향을 논의하고 자녀들에게 부모의 의도를 명확히 설명하면 갈등을 줄이고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공동명의 재산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나 예금의 경우 사망 시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전부 귀속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고인의 지분 절반만 상속 대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자녀들과의 권리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상속인 간 협의 없이는 처분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혼인관계가 복잡한 경우도 문제입니다. 재혼한 가정에서 전 배우자와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모두가 법적으로는 동일한 상속 권리를 가지므로 사전에 분배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유언장과 별도로 가족 합의서 형식의 문서를 준비해 공동 서명과 함께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속을 준비할 때는 문서 보관도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통장, 보험증권, 가족관계등록부, 인감증명서, 공증 유언장 원본 등은 정리된 서류철로 만들어 가까운 가족에게 보관 위치를 안내해두면 남은 이들이 당황하지 않고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은 법과 감정, 기록과 정서가 함께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오해도 줄고 남겨질 가족도 더 온전한 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노후 생활비 정리라는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남겨줄 것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의 지출도 슬기롭게 정리할 때입니다. 삶의 끝을 준비한다는 건 단지 떠난 뒤를 정리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남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지금의 생활을 현명하게 꾸려가는 것 또한 중요한 준비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노후 생활비 정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이나 상속은 고민하시면서도 정작 살아있는 동안의 지출 계획은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약값, 요양비, 생활비는 오래 살수록 더 크게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이지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고정 지출 파악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어떤 보험이 남아있고 어떤 적금이 만기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한 줄도 모르는 자동이체 보험, 쓸모없는 신용카드 연회비,
예전에 만든 적금 계좌 등이 방치된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항목들을 한번 정리하면 매달 수십만 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의료요양 대비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는 늘고 입원이나 요양시설 이용도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상황이 달라지면 자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표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의 본인 부담 상한제와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신청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 활용해도 급격한 의료비 상승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챙겨야 할 부분은 장례비와 사망 이후 정산 비용입니다. 사망 후 처리되는 각종 절차들, 예금 해지, 보험금 청구, 상속 신고, 유류분 반환 문제까지 이 모든 과정에 행정적 금전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를 고려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비상금을 따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 생활통장 구조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돈을 한 통장에 몰아넣기보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의료비 전용 통장 등 기능별로 나누면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또한 가족에게는 각 통장의 용도와 접근법을 간단하게라도 알려두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현황표를 만들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가진 예금, 부동산, 보험, 연금 등을 표 하나로 정리해 두면 본인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가족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제도들도 꼭 챙겨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주거급여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매달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니 예상 연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시 추납 제도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본인 명의의 집이 없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임대료나 관리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정책들을 잘 활용하면 매달 수십만 원의 생활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생활비 절감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급식, 노인 대상 공공요금 할인, 교통비 경감제도 등도 꼼꼼히 알아보고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무임승차 외에도 전기요금 할인, 수도요금 감면 같은 생활 밀착형 혜택들도 꽤 많이 숨어 있습니다. 한편 현금 관리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모를 사기나 분실을 대비해 큰 금액은 가급적 금융기관에 맡기고 비밀번호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만 간단한 형태로 전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통장은 병원비로만 쓰는 통장이니 엄마가 입원했을 때는 여기서 꺼내 써라는 정도의 간단한 메모를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디지털 자산도 고려해야 합니다. 카카오페이, 토스, 간편결제 앱, 온라인 주식, 계좌 등 본인이 쓰는 금융 앱의 목록과 접근 방법 정도는 종이에 정리해 두는 것이 현명한 정리법입니다. 정리하자면 노후 생활비를 관리한다는 건 단지 돈을 아끼자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자식에게 부담을 남기지 않기 위한 지혜로운 준비이자 자립의 표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나눈 유언장, 상속, 생활비 정리에 대해 조용히 되새기며 인생의 품위 있는 마무리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품위 있게 준비하기 위한
세 가지 정리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유언장은 떠난 뒤에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편지였고, 상속은 가족 간 갈등을 막기 위한 지혜로운 설계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생활비 정리는 살아있는 동안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결국 하나의 마음으로 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남기지 않겠다는 다짐,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책임지고 싶다는 자존감, 그리고 내 삶의 마침표를 내가 그리겠다는 결심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괜히 어두운 이야기 아니냐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삶을 더 단단히 끌어안는 일이라고요.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들기 위한 시작이며, 떠남 그 자체보다 남겨진 이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따뜻한 배려입니다. 삶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우리를 멈춰 세우곤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준비된 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미뤄두지 말고, 정리를 망설이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마무리에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계속 들으시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이 언제나 평온하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마음속에 한 줄이라도 메모를 남기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 있었다고 믿습니다. 삶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따뜻한 다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정리는 단지 정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는 길잡이가 되고 남겨진 가족에게는 상처를 덜어주는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조용히 그러나 뚜렷하게 마무리된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지막이 스스로도 만족스럽고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감사로 남기를 바랍니다.